브랜드 레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9-3단원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정부 형태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9-3단원을 나가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 권력 분립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복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권력 분립의 원리라는 것은 국가 권력이 독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력을 서로 다른 세 국가기관에 맡겨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한다는 원리였습니다.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역할,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역할, 사법부는 그 법을 적용해서 재판을 하는 역할 같은 것들을 했었죠. 자, 현대 민주 정치에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정부 형태는 이런 세 가지 국가기관, 그 중에서도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에 따라서 정부 형태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굉장히 친한 관계를 유지하는 의원 내각제가 있고요. 입법부와 행정학에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서 구분되어 있는 대통령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원 내각제부터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의원 내각제는 일단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이렇게 입법부가 구성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입법부를 구성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입법부가 누구를 뽑느냐? 이 입법부가 총리나 아니면 수상이라고 불리는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뽑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을 입법부에서 뽑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뽑힌 총리나 수상이 행정부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부 안에 장관들 아니면 내각 관료들 이런 사람들을 총리가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총리나 행정부를 묶어서 이 의원 내각제에서 내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입법부가 구성이 되면 이 입법부가 내각을 구성하게 되겠죠. 총리가 뽑히고요. 입법부의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고요. 이 총리가 행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 입법부에서 의원들과 의회와 내각이 굉장히 친한 관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부의 다수당과 총리의 당은 같고 이 총리와 행정부도 굉장히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입법부와 총리가 싸울 수도 있죠. 총리와 입법부가 서로가 권력을 너무 독재를 하는 것 같다. 너무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더라. 아니면 입법부 입장에서 총리, 즉 내각에서는 자기들이 만든 법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법 집행을 제대로 안 하더라. 이러면 법을 만든 의미가 없어지니까 입법부에서 화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법부가 내각을 향해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냐? 내각을 불신임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 내각이 처음부터 다시 다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각이 해체가 되고 이 입법부, 의회에서 새로운 총리 아니면 새로운 수상을 안치고 새로운 수상을 선출하고 그 총리나 수상이 다시 행정부를 구성해서 내각을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입법부만 내각을 견제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법을 집행하는 내각에서도 의회가 이상한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자, 이렇게 의회가 해산되면 국민들이 다시 선거를 통해서 입법부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의원 내각제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제랑 다르게 국민들이 선거를 한 번만 해서 의원들을 뽑고요. 그 의원들이 내각을 구성하면서 생기는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회 의원이 총리나 내각의
장관 같은 것들이죠. 겸직할 수 있다. 이 겸직이라는 말은 동시에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의회 의원 중에 가장 많은 다수당의 대표자가 총리가 되기 때문에 이 총리가 자기에 있는 당 아니면 다른 당이라도 협력을 하고 있는 당, 그런 당의 의원들을 뽑아서 행정부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봤듯이 의회와 입법부와 행정부가 굉장히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의회가 법을 만들면 제깍제깍 행정부가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긴밀한 협력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더라. 자, 두 번째 특징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입법부는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다. 내각을 불신임하면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고 의회가 있는 동안 의회가 정기적으로 선거를 열리는 그 안에 총리가 여러 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조금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의회가 1년 전에 나를 총리로 뽑아서 내가 한 3년짜리 정책을 막 펼쳐나가고 있었는데 의회가 갑자기 나를 불신임하면서 잘라버릴 수 있다. 그러면 3년짜리 그 정책은 이제 1년만 진행되고 나머지 2년은 계속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정치가 계속 불안해질 수가 있겠더라. 내각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의회,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력, 의회 회산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의회가 해산되고 총선거, 국회의원을 뽑는, 의원들을 뽑는 총선거를 새로 실시해서 의회가 재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국민의 요구를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다. 자, 그쵸.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실제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자신들이 내각의 장관이나 강요 거기서 행정부에서 일을 하면서 그 정책을 법을 바로바로 정책화시켜서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네 번째 특징으로는 다수당의 횡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믿어서 뽑아줬지만 다수당이 되는 순간 입법부와 행정부가 그 당에 의해서 장악되기 때문에 그 당들의 횡포가 발생할 수 있다. 나라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런 점들이 의원 내각제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연립 내각이 구성될 경우 전국이 불안해질 수 있다. 자, 연립 내각이라는 것은 과반수가 넘지 않은 당들이 의회에 많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한 5개, 6개 당이 골고루 뽑혔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뽑히면 그 당들이 합의를 통해서 총리를 아니면 수상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총리나 수상을 A당한테 줄 테니까 우리 당은 교육부 장관을 달라, 보건복지부 장관을 달라, 이런 것들을 해서 여러 당들이 같이 내각을 구성하는 게 연립 내각입니다. 이렇게 여러 당이 같이 내각을 구성하면 그 여러 당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국면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원 내각제의 특징 5가지를 정리하고 대통령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통령제는 일단 입법부를 구성하는 선거를 하는 것은 의원 내각제와 똑같습니다. 국민들이 선거, 투표를 통해서 입법부를 구성을 하더라. 자, 근데 의원 내각제와 조금 다른 점은 행정부의 수장이 되는 대통령을 또 누가 뽑는다? 맞습니다. 바로 국민들이 뽑는 것입니다.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그 행정부의 수장이 되는 총리나 수상을 입법부에서 선출을 했었죠.
그렇지만 대통령제에서는 국민이 선거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말했던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라는 게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선출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뽑힌 대통령은 또 행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이니까 입법부의 다수당과 대통령이 속한 당,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같을 수도 있지만 같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입법부와 대통령, 행정부는 계속해서 견제를 하고 서로의 권력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감시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의원 내각제도 마찬가지였지만 대통령제도 마찬가지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고요. 행정부도 입법부를 견제할 수가 있습니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는 국정감사, 국정조사가 있습니다. 이 국정이라는 것은 국가를 정치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정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정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 국정감사, 국정조사권입니다. 여기서 감사라는 말은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아니라 볼 감자에 조사할 사자를 써서 계속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한다, 감시하고 조사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시를 하다가 이것 좀 이상한데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조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가지고 있죠. 이렇게 계속 감시를 당하니까 행정부 입장에서는 일을 제대로 해야겠죠. 자, 마찬가지로 행정부에서도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법률안 거부권입니다. 입법부가 하는 일이 법률안을 만드는 거죠. 법을 만드는 게 입법부가 하는 일인데 입법부가 법을 만들면 최종적으로 그 법이 만들어졌다라고 공포하는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세상에 공개를 하고 이 법이 언제부터 시행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이런 법을 공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 법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법률안을 다시 만들어 와라 라고 말하는 게 법률안 거부권이죠. 입법부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인 법을 만드는 일을 돌려보내는 거죠. 국민들을 위해서. 자, 그런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서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다. 이것이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운영되는 기본적인 운영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대통령제도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내각제와 다른 점은 이 의원내각제는 행정부의 수반을 입법부가 선출하는 것이고요. 입법부 다수당의 대표가 된다든지 아니면 뽑는 건데 이제 대통령제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 행정부의 수반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이 행정부의 강요를 임명한다. 자, 의원내각제도 총리가 행정부를 구성했고요. 대통령제도 역시나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데 두 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통령제에서는 의회의 의원들이 장관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겸직이 불가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으로는 대통령의 임기는 탄핵을 받지 않는 이상, 대통령이 죄를 짓지 않는 이상 탄핵을 받진 않겠죠. 그래서 탄핵을 받지 않는 이상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5년, 우리나라로 치면 5년이라는 임기가 정해져 있어서 이 임기 동안은 자신이 하고 싶은 정책들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정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특징으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견제를 하고 그 삼권 분립의 권력을 분리해서 균형을 지키는 이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법률안 거부권으로 입법부를 견제하거나 국정조사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이런 것들이 대통령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다른 당일 수도 있고요. 차이가 별로 안 친하고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부, 행정부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충돌하게 되면 이 둘 사이를 화해시켜주는 게 너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입법부가 행정부가 같은 당이기 때문에 그래도 친하게 지낼 수 있지만 얘네는 아닐 수도 있고 의견 대립이 있으면 조정하기가 어렵다. 자, 또한 대통령제의 마지막 특징,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면 독재 정권이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삼권 분립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권한이 계속 커지다 보면 의회의 의원들 그리고 사법부 역시나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헌법을 고쳐서 자신의 헌법을 막 고쳐서 원래는 뭐 한 번밖에 대통령을 할 수 없는데 여러 번 할 수 있게 바꾼다던가 하는 독재 정권이 등장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비교를 하면서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의원 내각제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더라. 반면에 대통령제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 있더라. 자, 내각을 구성하는 방법. 그래서 행정부를 구성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각 구성 방법은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선거로 선출한 의회 의원들이 총리를 뽑고 이 총리가 행정부를 구성하는, 그래서 국민들이 선거를 한 번만 치르면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면 이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고요. 이 선출된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하더라. 그래서 국민들이 투표를 두 번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대통령제의 특징, 대통령제의 내각 구성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는 방법. 의원 내각제에서는 입법부가 내각 불신임권을 이용해서 이 내각을 해체하고 다시 만들 수 있다. 행정부에서는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회 해산권이 있더라. 그래서 의회가 해산되면 다시 투표를 통해서 새롭게 의회를 구성하더라. 반면에 대통령제에서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사하고 조사할 수 있더라. 행정부가 입법부가 만든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더라. 그래서 서로가 그렇게 견제를 할 수 있는 권력들이 있겠습니다. 의원 내각제의 장점으로는 일단 책임 정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회 다수당과 행정부가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치를 잘못하면 다음 선거 때는 그 당을 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당이 서로 다르면 누가 더 잘못했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책임이 조금 분산된다면 이 의원 내각제에서는 책임이 하나의 당에 바로바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다. 자, 대통령제 장점으로는 대통령의 임기 동안 이 정치적인 국면이 안정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봤듯이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임기 동안은 그 정책이 크게 변하지 않고 국가가 안정될 수 있다. 자, 단점도 한번 봅시다. 의원 내각제의 단점으로는 일단 다수당의 횡포가 발생할 수 있다. 입법부를 구성하는데 다수당이 되면 행정부까지 그 다수당이 같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 다수당이 유리한 쪽으로만 국가가 운영될 수 있더라. 또 수상이 계속 바뀔 수가 있더라. 내각 불신임권을 쓰면 의회가 해산되는 게 아니죠. 내각이 계속 해산이 되니까 이 내각을 새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임기가 보장이 안 되고, 이렇게 임기가 보장이 안 되면 정치 국면, 국가가 불안해질 수도 있다. 자, 대통령제의 단점으로는 일단 대통령의 권한이 커지면 독재가 발생할 수 있고, 이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고 또 사이가 안 좋을 같은 당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가 충돌할 때 조정이 어렵다. 자, 이런 것들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